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87화에서 손오공과 베지터가 가스와 싸우던 도중 난입했던 블랙 프리저. 단 한 방에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과 자의식의 극이 베지터의 변신을 풀리게 만들었었죠. 그때 프리저는 자신의 목적이 사이어인이 아니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준다며 사라졌지만 사실 프리저는 이들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오공 일행이 지구에 모두 모여있을 때 쳐들어가서 손오공과 베지터를 제압한 뒤 그들의 가족을 눈앞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 사실상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며 복수하기 위한 날을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뒤 오공 일행이 모두 지구에 모인 것을 확인한 프리저는 곧장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구에 쳐들어갑니다. 손오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손녀 팡의 유치원 하규를 돕고 있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초특대의 기가 느껴졌고 오공과 베지터를 포함한 나머지 지구인 전사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직감하며 거대한 기와 맞서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렇게 프리저가 도착하게 되고 손오공은 제트 전사들에게 이런 싸움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혼자 싸우러 나가지만 지금까지 1대1만을 고집해왔던 베지터가 이번만큼은 손오공과 합세해 2대1로 싸우기로 합니다. 그만큼 프리저와의 전투력 차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대치하던 도중 프리저가 한마디 합니다. 저번에 사이어인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던 말 기억하냐며.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데 프리저의 원수 그 자체인 손오공이 목적이 아니라니 오공은 의아해하며 진짜 목적이 뭐냐 되묻지만 프리저는 차츰 알게 되는 게 더 재밌을 것이라는데요. 저번보다 훨씬 강력해진 프리저의 기에 당황한 오공 일행. 만약 퓨전해서 오지터가 된다면 그나마 비빌만 했으나 이미 이전 브로리와의 싸움에서 오지터의 존재를 알았던 프리저는 합체는 꿈도 꾸지 마라 못 받고 시작합니다. 베지터는 그날 이후 절대 합체할 일 없다 라며 큰소리쳤지만 두려움에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죠. 일단 마음을 다잡고 각각 무의식의 극이와 자의식의 극이로 변하는 오공과 베지터. 프리저는 저번과 달라진 게 없다며 호웃음을 쳤고 나메크성부터의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러온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던 프리저는 사이어인 때문에 부모, 군대, 행성 등을 잃었다. 역시 사이어인 같은 벌레들은 진작에 박멸했어야 됐다 라며 곧장 이들에게 달려드는데 역시나 단 한 방에 이들을 제압해버렸고 오공 베지터는 변신까지 풀리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던 오바는 본인이 비스트 변신을 해도 상대가 안 될 거란 걸 몸소 느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수련만 했으면 프리저 따위는 손쉽게 이겼을 거라며 자책하는데 콜로는 그렇게 공부해서 직업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던 거라며 그 누구도 오반을 질타할 수 없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위로해줍니다. 그렇게 제트전사 모두들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변신을 풀어버리는 프리저. 그러면서 열흘의 시간을 줄 테니 강해져서 돌아오랍니다. 오공일행 덩달아 프리저군까지 다들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프리저의 복수 계획의 일부였죠. 프리저는 2개의 공간에서 혼자 수련할 때 약 10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프리저는 태어나서 수련이란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번엔 단 며칠 만의 수련으로 골든 프리저에 도달했었고 그런 그가 10년의 수행 끝에 돌아왔으면 지구 멸망은 당연한 수순이고 아무리 전투력이 잘 뻥튀기 되는 사이어인들이라도 단시간 내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변수를 아예 사전 차단해놓고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궁극의 절망과 공포심을 열흘 동안 뼈저리게 느껴보란 말이었죠. 어쨌든 시간을 벌게 된 오공일행은 대책을 마련해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10일 수련, 즉 현실 시간으로 10년 동안 수련을 하는 것인데 미친 재능의 프리저의 10년과 절대 비빌 수 없었습니다. 프리저의 수련 효율은 사이어인들의 10배가 넘었고 이제 몇 년을 투자하든 프리저와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단 말이었죠. 두 번째는 손오반의 분노 유발. 그 시절 셀을 물리쳤던 것도 분노에 휩싸인 손오반이 초사이언2에 도달해서였고 셀백스를 처치한 것도 분노에 의해 손오반 비스트로 변신하며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없고 앞전에 너무 큰 분노를 느꼈던 바람에 웬만한 열받는 일 아니면 이제 분노하기도 어렵다는 오반이었죠. 결국 평소처럼 오공과 베지터는 비르스성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나머지 지구인들은 딱히 도움되지 않으니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서 혹시 모를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할 말이 있는지 쭈뼛대던 크리링. 역시나 오랜 친구답게 크리링의 이상함을 감지한 오공은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 크리링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급발진하며 몰라도 된다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다들 벙쪄있는 순간 스파로가 말하길 크리링은 이전부터 손오공에게 열등감이 있었다는데요. 어린 시절엔 그래도 라이벌 취급을 받으며 같이 성장했지만 사이어인 손오공의 미친 듯한 전투력 상승을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고 이후 위기의 순간마다 손오공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 손으로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던 그는 결국 내면의 열등감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파로는 몇 번이고 크리링에게 너가 강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줬지만 이미 크리링의 마음의 병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다 하죠. 그렇게 혼자 떠나버린 크리링.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드래곤볼 7개가 모두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크리링은 아무도 모르게 나메크성에 가서 드래곤볼을 탈취해왔었는데요. 맨날 지구의 드래곤볼로 흥청망청 소원을 비는 부르마의 모습을 보며 만일에 대비해 준비했던 것인데 예전이었으면 오공을 강하게 해서 지구의 운명을 맡겼겠지만 현재 열등감이 폭발한 크리링은 본인이 우주 최강이 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이전보다 한참 파워업된 포른가에게 자신을 우주 최강의 무의식의 극이 변신을 달라는 소원을 비는 크리링. 포른가는 간단한 소원이라며 코가 없는 크리링을 보고 이 변신이 가장 잘 어울리겠다며 소환 전체 무호흡의 무의식의
무의식의 크기를 선물해주려는 순간 뒤늦게 눈치챈 베지터가 그를 막으러 날아왔지만 이미 소원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크리링은 날아오는 베지터를 무의식적으로 밀쳐내는데 자신의 강력함을 인지하지 못했던 크리링은 베지터를 반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평생 지구인이라고 무시받다가 우주 최강의 존재로 거듭나버린 크리링. 신용이 말했던 초안전체 무호흡의 무의식의 크기로 변신하기 위해 정신 집중을 해보는데 뭔가 렘 수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모든 동작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근육이 알아서 반응해 움직이는 최고 절정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크리링이었습니다. 힘을 제대로 시험해볼 겸 열등감도 가라앉힐 겸 곧장 손오공을 찾아가는 크리링. 다짜고짜 또 옛날부터 재수 없었다며 극딜을 받고 돈을 부로 진정한 지구 최강을 가리자며 1대1을 신청하는데요. 갑자기 욕먹은 오공은 어이없어하며 방금 야무치와 선진반이 퓨전해 야무반이 됐는데 저 녀석부터 이기고 오랍니다. 크리링은 살짝 긁혔지만 꾹 참으며 다시 오공을 도발해 대결이 성사됐고 크리링이 바라는 대로 시작부터 완전한 무의식의 크기로 변신하는 손오공. 그렇게 진심을 다한 일격을 날리는 순간 크리링은 단 한 손가락으로 오공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단 한 방의 공격으로 오공을 쓰러뜨려버리죠. 마치 블랙 프리저가 오공과 베지터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프리저를 쓰러뜨리겠다는 말과 함께 곧장 떠나려는 크리링이었는데 오공은 너가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길을 완벽하게 다룰 수 없어서 분명 패배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졸부가 주제 파악하지 못하듯 크리링도 주제 파악이 안 됐고 갑자기 상해탈이 하더니 내 등발 보이지? 앞으로 깝치면 죽인다 라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기는데 오공은 크리링의 빛나는 머리에 눈뽕 맞아서 보지 못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해주죠. 이후 결전을 치르기 직전에 크리링은 마지막으로 18호를 찾아가 프리저를 잡고 오겠다며 가오를 잡아보는데 크리링의 행적을 이미 모두 들었던 18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8호에게 크리링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자랑스러웠던 가장이었는데 지금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럽다며 크리링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데요. 결국 크리링은 프리저를 쓰러뜨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잘못된 생각을 해버리고 프리저가 열흘의 시간을 줬지만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의 앞에 나타나 1대1 대결을 신청해버립니다. 그런데 굴욕적이게도 크리링을 기억하지 못하는 프리저.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본인이 누군지 설명하기엔 더욱 굴욕적이고 창피한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크리링의 거대한 키를 느꼈던 프리저가 흥미를 보였고 분명 열흘의 시간을 줬음에도 싸움을 거는 거면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 경고하는데요. 역시나 자신만만했던 크리링은 콜을 외치는데 단 10초 만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전에 변신했던 블랙 프리저는 사실 페이크였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력한 럭셔리 에디션 블랙 프리저 변신을 숨겨놨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링은 신용에게 우주 최강의 소원을 빌어놨으니 자신이 분명 이길 것이라 자신만만했으나 아까 오공의 말처럼 아직 그 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크리링은 전투력만 높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예전 나메크성 때처럼 굴욕적이게 인질로 잡히고 말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제트 전사들이 모두 몰려왔으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해 그저 바라보기만 했고 그나마 베지터가 나서 봤으나 프리즈에게 붙잡혀 샌드백처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나서는 손오공. 이 방법밖엔 없어 라며 뭔가를 결심한 듯 하는데 갑자기 개 킹받는 표정을 짓더니 지구인 하나 제대로 못 이기냐? 라며 프리저를 도발합니다. 너무나 킹받는 표정과 말투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프리저는 헛소리 할 거면 빨리 싸우자며 예전과 같이 크리링을 폭사시키고 마는데 그 순간 프리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서야 크리링이 누군지 기억이 났고 예전에 같은 일로 손오공을 자극했다가 초사이언이 됐었는데 방금 자신의 행동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역시나 초사이언 원이의 변신들을 대부분 실력으로 이뤄낸 손오공은 아직 내면의 분노를 끌어오지 못해 성장에 제한이 걸려 있었고 평생의 친구가 눈앞에서 죽자 그때보다 더한 분노가 끌어오르며 결국 새로운 변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사이언 골저스 마제스티 엠페러, 줄여서 초사이언 마제스티에 도달한 손오공. 이전 극장판에서 브로리가 선보였던 초록색 초사이언과 같은 변신인데요. 브로리는 이성을 제어하지 못한 채 화만 잔뜩 나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면 손오공은 브로리보다 전투력도 훨씬 높고 더욱 깊은 분노를 느낀 데다가 이성까지 제어할 수 있어서 마제스티 변신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PTSD가 크게 와버린 프리저는 곧장 미안하다며 다시는 깝치지 않겠다고 빌었지만 바로 뒤통수에 엘보우를 꽂아버리는 손오공이었죠. 그리고 시그니처 대사도 한번 날려줍니다. 오공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선사하려 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죽음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된 프리저.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모든 길을 끌어모은 한 방을 날려보는데
やっと終わった。やれやれ、手間取りやがって。ちっ、嬉しそうな顔しやがって、ほんとムカつく野郎だ。ふん。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속됐던 프리저와의 길고 긴 악연을 끊어낸 손오공. 남겨진 프리저군에겐 착하게 살라며 다시 우주로 돌려보냈고, 그렇게 사상자는 크리링 단 한 명으로 종결됩니다. 손오공은 부르마에게 모아둔 드래곤볼로 크리링을 살려달라 하는데, 아까 크리링에게 극딜 박힌 야무반이 그냥 크리링 없이 사는 게 앞으로 탈이 없을 것이라 의견을 내지만 18호의 눈초리를 한번 받게 되고, 또한 오공이 크리링이 누구보다 더 잘 깨달았을 거라며 문제없을 것이라 못 박죠. 그러면서 베지터에게 너 특훈 들어가는 거냐며 한마디 던지고, 베지터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는 말과 함께 드래곤볼 슈퍼 럭셔리 에디션 블랙 프리저 편이 종료됩니다. 다음날 크리링은 부활했고, 오공 일행은 프리저 퇴치 기념으로 외식을 나갔는데, 크리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돌발 행동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고, 18호도 두 번 실수는 봐주지 않는다며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멀리서 이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는 한 남자. 역시나 독자들의 예상대로 드래곤볼 슈퍼의 후속작을 암시하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을 끝으로 드래곤볼 슈퍼 최종화가 막을 내립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은 퓨로. 드래곤볼의 모든 세계관을 넘나들며 등장인물들을 끌어모은다는데, 만약 GT의 세계관까지 편입된다면 드디어 소사이엔4도 정사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